손이 가요, 손이 가, 손이 가요, 손이 가. 네. 여러분, 손이 가요 시간입니다. 네. 1회 저희가 안희정 그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네. 네. 분량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네. 네. 1회 녹화를 마치고 나서 지금 2회에 들어간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가 사실 예측하기 쉽지 않아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과연 인기가 있을지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고 네. 또 하나는 인기와 별개로 또 내용이 또 충실해야 됩니다. 또 틀린 부분이 있으면 안 되고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스타가 느끼지 못하는 부담감을 제가 네.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그냥 옆에서 그냥 양념만 치고 있기 때문에 별 어려운 게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스타가 그렇게 그 역할을 하지 못하면 이게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나요? 또 이게 계속 보면서 느끼는 게 많아지고 또 얻는 게 많아지려면은 일단 사람들이 계속 봐야 되거든요. 재미가 좀 있어야 된다. 네, 그런 측면에서는 또 이 스타가 담당하는 게 굉장히 크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좀 재밌는 주제를 선정을 했는데요. 일단 일상생활에서 누구든지 한 번쯤은 아니지. 누구든지 네. 어떤 이 죄에 연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건이지 않을까 싶은데.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피해자가 될 그렇죠. 수도 있고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뭐 가족, 친구들이 여기에 얽힐 수도 있고 네. 굉장히 아주 가장 빈번하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죄입니다. 네. 바로 폭행죄. 네. 이거에 폭행죄. 대해서 네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히 저희가 오늘 폭행죄를 다루는 이유가 뭐 일상생활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기도 하고 쉽게 접할 수 있기도 하지만 또 최근에 또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맞아요. 네. 그렇죠? 네. 네. 동전 택시기사 사건. 맞아요. 실제로 그 택시기사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생겼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도 뭐 간략히 한번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생활에 하면서 택시를 워낙 많이 타잖아요. 네네. 뭐 택시기사도 시비도 붙을 때도 있고 이 사건에 대해서는 시비가 붙었는데 네. 그 한 젊은 친구가 네. 택시기사에게 동전을 던졌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야 이거 먹고 가라 뭐 이런 식으로 던졌는데 그때 택시기사가 사망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직접적으로 뭐 때리거나 그런 건 아니었는데 그렇죠. 그냥 돈을 집어 던진 거죠. 네. 돈을 집어 던졌는데 택시기사가 사망을 한 사건이었었고 며느리가 이 청원까지 하면서 우리 그 아버님의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 이렇게 청원까지 하면서 좀 알려진 그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볼 때 처음에 경찰이요 이 승객을 폭행치사로 긴급 체포했어요. 그러니까 폭행죄와 폭행치사는 다른 거죠. 완전 다른 건데요. 네네. 폭행으로 인해서 사망했다.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뭔지도 오늘 이따가 좀 간단히 알아보기도 하겠는데 처음에는 폭행치사로 이제 이렇게 긴급 체포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단순 폭행죄로 일단 검찰에 송치한 상태죠. 이거를 폭행죄로 볼 수는 없다. 네네. 일단은 이렇게 본 거죠. 아니요, 폭행으로는 볼 수 있는데 폭행치사로 볼 수 없다. 네네네. 벌써 몇 개 좀 헷갈리죠. 그렇죠. 네. 폭행이 뭔지부터 좀 봐야 돼요. 네네. 폭행이 이게 굉장히 다양한 의미로 쓰입니다. 형법 안에서도 폭행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데 근데 그게 그 어떤 죄에서 쓰인 폭행이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오늘은 뭐 폭행죄에서 말하는 그 폭행의 개념만 좀 살펴보기로 하죠. 이게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유형력의 행사. 네, 신체에 대한. 이거는 유형력의 행사라 그러면은 뭐 있을 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때린다든지 뭐 이렇게 접촉이 있냐 없냐 약간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네네. 큰 오해입니다. 오해예요? 오해입니다. 이거 아니에요? 오해입니다. 그래요? 네. 이 스타가 대체로 많이 아는데 아주 결정적인 부분에서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네네. 그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중요해요. 네. 그 부분들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폭행이라는 건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인데 그런데 이게 정말 접촉이 있어야만 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접촉이 없어도 폭행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지? 그 부분도 차차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 유형력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궁금하잖아요. 감은 있어요. 대략적으로 추상적으로 이해는 돼. 그 유형력이 뭐냐? 첫 번째, 역학적인 작용. 역학적인 작용. 네, 역학적인 작용. 그러니까 뭐 때리거나 밀거나 아니면 뭐 옷을 잡아당기거나 침을 뱉거나 이렇게 역학적인. 정말 지금 방금 내가 말한 터치. 약간 터치가 있냐 없냐. 좋네요. 좋네요. 네, 그런 것도 두 번째. 화학적 생리적 작용. 화학적 생리적 작용. 직접적인 터치가 없어도 약간 그 독극물은 붙는다든지. 네네, 맞습니다. 이런 건가요? 네네. 근데 직접 붙는 거는 또 이제 역학적으로도 볼 수 있어요. 왜냐면, 그래서 이 화학적 생리적 작용이라고 하는 건. 약간 가스, 이런 건가요? 맞아요. 네. 소리도 그렇고, 음향도 그렇고,
또 뭐 최면술을 거는 거 이런 시도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마취약을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뭐 빛, 열, 전기, 냄새 등도 그와 유사하게 볼 수 있겠는데 그러면 아니 이게 신체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했으니까 그럼 사람에 대해서 한 게 아니라 물건에 대해서 하면 어떻게 되느냐? 물건에 대해서는 뭐죠? 네, 물건을 뭐 발로 뻥 찬다든지. 네네네. 어떻게 될까? 내 가방을 찬다든지. 네네, 그렇습니다. 핸드폰을 부신다든지. 예, 그렇죠. 네, 이런 걸 말하겠네요. 네네네. 그래서, 실제 대법원까지 간 사례가 하나 있어요. 네네네. 네. 욕을 하면서, 대문을 발로 뻥 찼어. 예. 이런 그지 같은 이러면서 이런 네. 그지 같은 직부석 이러면서 이제 대문을 찾을 수도 있는 거죠. 네. 느낌 사네요. 네네네네. 네. 이거는 폭행이라고 볼 수 없다. 네, 사람에 대해서 한 게 아니다. 네, 사람에 대해서 한 게 아니라 폭행은 아니다라고 한 거고요. 또 하나 비닐봉지에 인분. 인분을 담았습니다. 네. 이걸 담은 다음에 다른 사람 앞마당에다 던졌습니다. 이건 약간 아까 말한 가스 이런 것도 비슷해가지고 이거 유형력이라고 될 수 있는 거 아닌? 이거 유형력보다는 어쨌든 폭행죄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런데 대법원에서 이거는 폭행이 아니다. 폭행이 아니다. 네. 사람에 대해서 한 게 아니다. 라고 일단 봤어요. 근데 이건 되게 옛날 판례여가지고 지금 똑같은 사안이 발생하면 그렇게 판단할지는 약간 의문이긴 합니다. 그렇죠. 네네. 그럼 그렇다면 이제 물건이 아니라 정말 신체에 대해서 유형력을 행사하는 사례들이 뭐가 있냐? 퀴즈를 내겠습니다. 퀴즈 맞춰보세요. 안수기도가 있습니다. 네, 안수기도. 근데 뭐 좋은 의미에서 정상적인 그런 그 종교 활동을 하는 건 문제가 없죠. 네, 뭐 세례를 한다든가 뭐 이렇게. 근데 그게 아니라 가슴이랑 배를 막 반복해서 때렸어. 때리고 누르고 막 했어요. 뭐 귀신 쫓는다. 네네네네. 어린아이 뭐 이거 오줌도 못 가리고 한다고 해가지고 귀신이다라고 해가지고 그런 의식을 행했습니다. 막 때렸습니다. 이거는 폭행일까? 저는 폭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폭행죄. 폭행죄 맞죠? 폭행에 해당하고요. 물론 이제 의미는 되게 좋은 의미이지만 이 사람을 좀 이롭게 하기 위한 의미가 될 수 있겠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그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이 만약에 죽으면 폭행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폭행치사가 될 수 있고 아니면 상해치사가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살인죄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건데요. 또 하나 얘기했습니다. 어떤 여자가 애엄마가 아이를 업고 있었어요. 업고 있었는데 남자가 아기 엄마를 미는 겁니다. 아기를 업고 있던 엄마가 뒤로 넘어졌어. 그래서 아기가 부딪혀가지고 죽었습니다. 실제 사례예요? 예, 실제 사례입니다. 네. 실제 사례. 그러면 이거는 엄마를 민 건 폭행인데 네. 아이에 대한 폭행도 되나? 직접 당한 건 아닌데? 저는 그냥 제 심정적으로는 폭행죄가 됐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돼서요. 네네네. 아이에 대한 폭행치사죄가 인정됐어요. 자, 여기서 그 대법원 판결에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는 반드시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정말 직접 당은 아니잖아요. 네네네. 그 아기한테. 하지만 폭행죄가 인정됐고 폭행치사까지 갔어요. 폭행까지 갔어요. 너무 안타깝네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하나. 반드시 직접 접촉을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동차를 운전할 때. 자동차 운전하는데 옆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밖에. 시비가 붙었어요. 그래서 마치 부딪히려고 하는 것처럼 앞으로 가서 차를 운전해서 뱅 하고 막 이렇게 했겠죠. 갔다가 또 뒤로 갔다 또 갔다가 뒤로 갔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도 폭행죄로 인정됐습니다. 이것도 폭행죄예요? 네. 닿질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닿아도 폭행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되게 공포스러운 상황일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닿지도 않았는데 이게 폭행죄가 됐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또 하나 상추 사건. 상추 사건. 우리가 먹는 쌈 싸먹는 상추. 상추 서로 뭐 다툼이 있는 사이였는데 밥을 먹었어. 근데 화가 난 거야. 그래서 상추를 집어가지고 던졌어. 에잇! 던졌어. 이게 폭행일까 아닐까? 이거는 심지어 안 맞았습니다. 안 맞았어요? 네. 상추인데. 이거는 그냥 폭행죄를 안 볼 것 같은데. 법원은 폭행이라고 봤습니다. 상추 던졌는데 이걸 먹고 이걸 맞는다고 하더라도 뭐 이렇게 뭐랄까요? 그러니까 뭐 상처를 입거나 엄청나게 피해를 입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아니지만 하급심에서 이거를 폭행으로 본 적이 있고요. 두 번째, 또 드라마에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아들 만나지 마! 라고 하면서 돈을 줬어. 봉투를. 하지만 전 이런 거 안 받습니다. 만나겠습니다. 라고 하면 물 뿌리죠. 네네네. 물 뿌리는 거. 물 뿌리는 거 폭행이니까. 이거 폭행 같아. 그건 폭행입니다. 폭행 같아요. 폭행이에요. 네. 그리고 또 한때 굉장히 좀 화제였던 사건이 드라마가 있었죠. 드라마에서 김치 싸대기 사건. 이거는 상추가 폭행이면 김치 싸대기면 당연히 폭행이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폭행이고요. 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재물 손괴도 될 겁니다. 흰색 와이셔츠. 이거 김치 물들이면 빨아들고 못 입어. 못 써. 고이거든. 동시에 폭행도 하면서 재물 손괴도 한 거죠. 굉장히 이렇게 보면
잔인한 장면이네요. 아, 그럼요. 네. 그 장면 보셨습니까, 직접? 봤죠. 네. 봤고, 진짜, 이거 어떻게 그 연기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장면이 드라마에 방영되고, 여러 방송사에서 저한테 그 장면에 대한 법률적인 평가해달라. 그런 요청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기억이 납니다. 몇 년 흘렀네요. 아하. 네. 그 다음에, 트로트 가요 앨범 사건이 있습니다. 트로트 가요 앨범? 네, 이게 그 라디오 프로그램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이 트로트 가요 앨범 이거를 이제 진행을 하던 사람인데 그 자리를 뺏겼다 내가 뺏겼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아니 이거를 이거 한번 읽어주시죠. 네네네. 네. 강도 같은 년, 넌 표절 가수야, 미친년, 강도 같은 년, 야 매주 될 줄 알아, 쌍년. 네, 이건 없었습니다. 네. 이게 느낌 하네요. 잘하네.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전화를 이렇게 수십 번 한 거예요. 그리고 전화 안 받으니까 자동응답기에다가 살인청부 교사범 맞아. 남의 작품을 빼앗아간 여자. 피해자 도둑년하고 살면서 미친년 정신 똑바로 차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네네. 이게 폭행일까? 저는 보통 언어 폭력 이런 말 하잖아요. 네네네. 이게 폭행일까? 저는 이거 진짜 어렵긴 하네요. 근데 저는 이 욕설의 강도가 있을 것 같고 횟수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지만 폭행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모욕, 협박, 명예훼손 이거 별개로. 별개로. 폭행만. 폭행만. 그거면 또 아닐 것 같기도 하고. 네. 대법원은요. 이거는 폭행죄는 아니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멀리 떨어진 곳에서 한 거잖아요. 전화로 한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크게 소리를 질러도 이건 폭행이 아니고 다만 삐 소리가 크게 난다든지 이런 특수한 그런 그 장치를 효과를 써가지고 상대방의 귀에 여러 가지 그 안 좋은 걸 미치면 그 정도였으면은 이거는 폭행인데 단순히 목소리 크게 한 거니까 전화로 목소리 크게 한 건 폭행죄가 아니다라고 봤거든요. 이거는 그거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약간 좀 정신적인 어떤 피해는 있을지언정 막 이렇게 막 욕설을 하고 계속적으로 이제 매번 전화하고 있을지언정 직접적으로 뭔가 이제 사람의 몸에서 뭔가 좀 이상이 있는 건 아니다라고 이렇게 본 건가요? 사실 사람의 신체의 이상은 상해 측면이기 때문에 폭행이랑 직접 관계는 없어요. 그래서 대법원이 이렇게 봤어요.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사람한테 전화기를 이용해가지고 전화하면서 고성을 지르거나 아니면 녹음 후에 듣게 한 경우에는 특수한 방법으로 이제 전화 받는 사람의 청각기관을 자극해서 고통스럽게 느끼게 할 정도의 음향이 아니었다면 이거는 폭행은 아니다. 라고 봤고요. 다만 또 다른 사례가 또 하나 있습니다. 다른 사례가 있는데요. 이게 우리나라 굉장히 유명한 건 좀 재벌 가예요. 여기에서 이제 협력업체 직원하고 회의하다가 의견이 안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혈압이 점점 올라갑니다. 그리고 분노 조절하지 못하고 그 직원 한 명한테 폭언과 욕설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전화가 아니라 직접 회의장이에요. 회의석상에서. 그 다음에 직원한테 다가가서 직원의 귀에 대고 갑자기 큰 소리로 야 이 개새끼야, 이 짜증나 귓구멍에 몽둥이를 쳐박아놨네, 이 미친 새끼야. 잘하네. 잘하네. 잘했어. 이렇게 했어. 이건 폭행이야. 내가 봤을 때. 폭행이야. 이거 고막 나가. 이건 폭행이야. 네네네. 이거는 멀리 떨어져가지고 전화로 한 게 아니라 옆에서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폭행이다. 그러면 법원이 봤습니다. 이 판례에 따르면 되게 짜증나는 사람이 있어요. 욕을 하고 싶어. 야, 전화 받아. 한 다음에 야, 일단 너 여기 있어. 나 옆방 갔다 올게. 옆방에 전화 받은 다음에 야, 이 씨부런 새끼야. 야, 이 개새끼야. 그다음에 끊어. 이러고 이제 다시 오면 이거 폭행죄가 안 될 수도 있겠네요. 방음 장치가 완전히 돼 있으면.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 근데 약간 이거 애매하다. 멀리 떨어진 게 아니잖아. 전화를 했지만. 아니, 어쨌든 그럼 여기 9층이잖아요. 내가 8층에 가. 8층에서 아무 소리 질러도 잘 9층 안 들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야, 일단 너 전화 받고 있어. 그런 다음에 가가지고 야, 이 씨 막 있는 대로 욕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올라왔어. 우리 방송을 듣고 이렇게 법을 피해갈 그런 그 방법을 연구하시면 안 되고. 안 되지만. 근데 이것도 약간 좀 애매한. 폭행죄는 피해갈 수 있는 그래서 이제 8층에서 9층 올라와서 문 열면서 알았어? 이러고 이제 끝내면 되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얘기한 거에 대한 이제 손해배상. 이런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하면 안 됩니다. 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러면 지금 폭언 같은 것도 얘기했잖아요. 폭언 같은 것도 그러면은 과거에 이런 폭언을 한 그런 그 사례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렇죠. 폭언이 폭행이냐라고. 또 얼마 전에 또 그 대한항공 또 나왔잖아요. 욕설하는 거.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대법원에서 이 폭언이 폭행인지 여부를 판단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폭언을. 이거 한번 욕설 한번 해주시죠. 단순히 눈을 부릅뜨고 야, 씨발로만 가면 될 거 아니야, 이 개새끼야 이렇게 하면. 이렇게 욕설. 이거는
여러분 연기입니다, 연기. 아, 네네. 저한테 한 거 아니죠? 아닙니다. 네네. 확실히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죠.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하면 더 잘해요, 저. 아, 그래요?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아요. 네. 저를 보고 하지 마세요. 네네. 이런 경우에는 경우에게 불쾌감을 준대. 불쾌하지. 네네. 불쾌감은 줬어. 네. 하지만 신체에 대한 유형의 행사는 아니기 때문에 폭행죄가 아니다. 라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주 예전에 60년대에는 이런 판결이 하나 있어요. 폭언을 여러 차례 반복하는 것도 폭행이다. 라고 본 판례가 있긴 한데 이거는 옛날 판례여가지고 이걸 따라가지고 보면은 조금 어려울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여기서 좀 궁금한 게 판례라고 해서 그게 지금의 상황에서 그 이전의 판례를 따라가는 거는 좀 아니군요. 원래 대법원 판례가 있으면요, 그걸 따르게 돼 있어요. 법원 조직법상. 그런데 같은 사안에서는 그 대법원 판례를 따라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더라도 우리나라가 판례법 국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유사한 사례에 있어서의 대법원의 판결은 다 존중을 하고 따르게 돼 있습니다. 따르고 있는 거죠. 하지만 판례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 바뀌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명확하게 과거 대법원 판례를 바꾸지 않더라도 약간 다른 판례들이 여러 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최근 판례를 따르게 되는 그런 거죠. 네네. 그리고 또 하나 애매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애매한 경우? 네, 애매한 경우들에 이게 어떻게 했을까 굉장히 궁금해요. 자, 이거는 한번 읽어주시죠. 네. 상대방이 시비를 만류하면서 조용히 얘기나 하자면 그의 팔을 2, 3회 끓은 사실. 야, 일로 와봐. 얘기 좀 하자. 얘기 좀 하자. 이렇게. 네. 몸무게가 어떻게 됩니까? 네, 약간 무섭습니다. 네. 최근 다이어트 하는 중이죠? 네, 많이 빼고 있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이거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공격이라고 볼 수 없다. 그냥 살짝 끄는 거에 대해서는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그런 판결이, 대법원 판결이 있고요. 자, 그 다음. 피해자가 시비를 걸려고 양팔을 잡는 것을 피하고자 몸을 틀어 뿌리친 것. 네, 뿌리친 거. 이렇게 뿌리친 거야, 이렇게. 뿌리친 거. 이것도 이거는 폭행에 해당하긴 한다. 다른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 행사한 거 맞으면 뿌리친 거니까. 잡기만 했는데 그거를 강하게 뿌리친 거예요. 하지만 이건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으니까 정당행위라 가지고 이거는 범죄가 아니다, 폭행죄가 아니다. 라고 한 거예요. 잡아 끌려고 하니까 당연히 뿌리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폭행은 맞지만 이거는 정당한 행위다. 자, 세 번째 보시죠. 갑이 먼저 을에게 덤벼들고 뺨을 꼬집고 주먹으로 쥐어봤기 때문에 피고인이 상대방을 부득혀 하는 행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손변을 막 때린 거예요. 때리고 막 꿀밤 때리고 하니까 손변님이 하지 말라면서 껴안는 거야, 이렇게. 이 행위죠. 이거는 폭행으로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손변님에게 폭행으로 볼 수 없다, 이거죠. 껴안는 게. 그러니까요. 피하려는 게. 피하려고 껴안는 게. 그렇죠. 피하려고 껴안는 게 폭행이라고 볼 수 없다. 라고 말을 했고요.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요, 이거는. 그런가요? 네. 아니, 때린 것도 아니고 때린 사람을 말리려고 그만하세요 하면서 이렇게 잡은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그렇죠. 그걸 폭행이라고 볼 수는 없죠, 사실. 그렇군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거 비슷한 내용 좀 이따가 손석희 사장과 관련해가지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정당 행위로 인정된 사례들이 있었잖아요. 조금 전에 그런 건 정당 행위였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막 싸움을 거는 거예요. 그걸 막으려고 멱살 잡았어. 그리고 넘어뜨렸어. 네네. 그런데 이거를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행위라고 봤습니다. 와, 이거는 좀 그런데? 근데 이게 80년대 초반 사건이에요. 최근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거 모른다. 시비 거는 사람 내가 멱살 잡고 넘어뜨려도 상관없구나! 라고 단정하시면 약간 안 된다. 틀릴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 다음에 생일빵 사건이 있습니다. 생일빵 사건. 이것도 폭행죄의 어떤 사건이 들어갔었어요? 이거 생일빵 하다가 죽었어요. 죽었어. 죽어서 문제가 된 거예요. 정말 친구끼리 생일빵을 한 건데, 때리다가 죽었습니다. 맞아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생일빵 명목하에 피해자를 가격하였다면은, 이거는 폭행죄가 성립한다. 정당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생일빵도 폭행이다. 라는 그런 판결이 나왔죠. 굉장히 위험하네요. 그렇죠. 생일빵도 폭행이라는 거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이제 폭행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럼 우리가 이제 손석희 사장 때문에 유명해졌잖아요. 그렇죠. 사건이. 제가 알기로는 뺨 툭툭 쳤는데 이것도 폭행이다라고 하면서 막 경찰서 찾아가고 막 동영상 찍고 막 고소하니 마니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